자유한국당의 이 친박 청산 결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따져봅시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친박은 뭐다? 적폐다. 이거 미리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려서 받은 건데 네. 왜 여기에 왜 적폐가 나옵니까? 요새는 뭐 모든 게 다 적폐인데 네네. 진짜 적폐는 친박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다 알지만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진영을 괴멸시켰죠. 네네. 근데 저분들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낙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든. 그런데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저러고 있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적폐라는 거죠. 적에 청산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일부 친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밖에서 보시기에 뭐 지금 107명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데 이제 작년 총선 때는 70%가 친박이라고 그랬어요. 그 70%인데 바른정당 사람들이 비박이 대거 빠져나갔으니까 그 순도가 이제 한 90%쯤 가야지 이제 정상인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지금 친박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게 이제 옛날로 치면 간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의 특징은 좀 원래 심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심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권력이라는 거에 원래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 그렇죠. 간신들의 특징인데 바로 간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7명 중에 친박이 몇 퍼센트나 남았을 거로 보시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지금은 다 뭐 없어진 것 같고 서청원 뭐 최경환만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김태흠 최고위원 뭐 이런 몇 분은 그래서 가끔 보니까 결국 열 손가락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아니라 칭박이었죠. 그냥 박을 칭했던 거지. 친했던 거다. 박이랑 친했던 게 아닌지.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친박 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적으로 반발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직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방법을 쓰잖아요. 지금 뭐 리스트가 있느니 녹취록이 있느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까지 야비하게 나올 필요는 없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일종의 이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 친박 청산 작업,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붙인다면 통과될까요?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아까 저희가 3대3이라고 그랬는데. 네, 박근혜 문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들어와서 우길 겁니다. 이건 최고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뭐 당원 당규에는 그 우기는 게 아니라 당원 당규에는 그거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돼 있어요. 한쪽에는 윤리위 규정에는 하라고 돼 있고 또 딴 규정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 뭐 해석권이야 또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영부영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안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총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쉽지 않죠.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친박이 그렇게 조직적인 반발하는 게 많지 않다고 하시면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남권 의원들은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할 때 이제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투표를 할 경우에 그건 무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기명을 하죠. 인사 문제는. 그러니까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대표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완전히 흔들리면은 의총 자체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의총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열리면 제명이 안 되잖아요. 제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극한적인 방법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녹취록이 결국 등장할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당도 그렇고 서청원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볼상사나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 끝나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녹취록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죠. 그걸 뭐
저 홍준표 대표랑 통화하면서 뭐 홍준표 대표의 그 재판 문제 그거 좀 어떻게 좀 그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녹취록 정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당에 넘겼다 이렇게 뭐 노회찬 의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서청원 근데- 의원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국민의당에 왜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게 이제 남사스러운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도 네.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 네. 뭐 전화를 녹취하고 이런 거 다 자체도 정말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그걸 네. 꺼내지는 못하고 네.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협박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그러면 녹취록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있다고요? 예, 예. 이용주 의원이 그걸 가지고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용주 의원이 한번 권역을 치른 사람이거든요. 권역을 치른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걸 가지고 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통화할 때 홍 대표가 그거를 뭐 녹취를 해서 녹음을 해서 뭐 갖다 줬을 일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서청원 의원이 결국 녹취를 했다는 얘기네. 녹음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일이 예. 가능할까요, 실제? 저는 뭐 아,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보시죠. 봅니다. 저는 뭐 저 취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게 과연 그 당시에는 또 그 부탁하는 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한 현상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또 지시를 받고 네. 또 그 윤승거 씨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때 네. 검찰 조사도 받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꼭 녹취를 했다 이런 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분의 그동안의 네. 행보를 보면 뭐 나는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의 친박 청산 뭐 이 얘기를 두고서 자 출당 조치의 과정도 중요하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 편을 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편을 드는 겁니까? 반대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라이벌 의식이 옛날부터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송준표가 이제 나가 떨어지면 내가 좀 당권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속내를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드러낸 거죠. 네.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그 얘기를 하고서 오늘은 예. 아 그거는 비판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자기가 생각- 문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비판했다가 약간 옹호했다가 뭐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네. 자기 속내가 너무 드러난 게 아,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 본다? 예.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분석대로라면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는 라이벌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실제로. 있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네. 이제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집구석하고는. 근데 그런 집구석에서 또 뭐 당권을 가지고 또 저러고 서르고. 뭐 또 자기네들끼리 또 당연히- 경쟁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 얘기인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른정당 이제 현역 의원이 20명이잖아요. 그 20명을 뭐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그러고 1명은 국민의당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자강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 이게 분당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시기와 규모. 이미 분당이 된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네네. 생각하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원내 교섭단체는 이제 더 이상 뭐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네네. 거죠. 시기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여기서도 미리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또 우르르 몰려가는 또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9명보다는 더 많이 갈 더 갈 거예요. 것이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대세 추종이죠. 예, 예. 대세 추종. 예. 어차피 이제 기자들이 물을 때 뭐 답변을 9명밖에 가겠다고 답변을 안 했지만 대세가 저쪽으로 기우는다 싶으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건 뭐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시즌2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이분들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나온 건데 그때 네. 나올 때는 이제 이 길이 아닌가비요. 네. 저 길로 가야지 우리가 다음에 재선이 될 건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제 옮긴 건데 네. 사실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마디도 비판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개중에는 좀 있죠. 유승민 한 명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은 좀 남경필은 비판하는 있고, 게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거지 뭐가 뭐 다르냐 이제 이렇게 된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당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바른정당과 통합 얘기를 하다가 그 호남 중진 의원들을 만난 뒤에는 연대 얘기로 뭐 후퇴를 해도 한참 후퇴를 했어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관계 결국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전당대회를 하고 네.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네. 다시 또 이제 얘기가 또 다시 또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어쨌든 안철수는 또 철수를 또 한 거죠. 아, 이 통합. 예. 아니 근데 궁극적으로 또 뭐 선거연대까지는 또 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만 한 얘기인데 네, 네. 뭐 선거연대가 이제 그 정도 사실 가지고 선거연대와 통합도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자기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면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 지지가 이제 별로 없거든요. 회복할 기미가 별로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정점을 친 지가 오래됐고 오래됐다고 내리막길을 보세요?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따져봅시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뭐라고 쓰셨나요? 실패다? 벌써 실패라고. 아니 저는 실패한다. 실패한다? 예. 음. 사실 적폐청산 네. 그럼 그럴듯하지만 실은 그럼 현재까지 적폐청산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슬슬 이제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뭐 나라가 실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민 간 분 거의 없어요. 또. 그 이제 네. 심정이 말이 그렇다는 오죽 거지. 그러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적폐청산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적폐청산만 한다고 저러고 있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안보나 경제 문제 아니에요. 네. 경제 문제만 해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안보는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놓고는 뭐 적폐청산만 한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네. 나중에는 뭐 하는 것도 없이 뭐 과거만 늦추고 있나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네. 87체제 이후에 지금까지 7번째 대통령인데 어느 정권마다 정권마다라는 게 1987년. 예. 네, 네. 어느 정권마다 적폐청산 이름만 달랐지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그 정권이 성공했나요? 다 실패로 다 끝났죠. 또 성공한 정권도 없다고 아니 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네. 글쎄. 네. 왜냐하면 끝에 지지율이 거의 다 한 자릿수로 끝났고요. 네, 네. 말로들이 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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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거꾸로 링컨처럼 네. 만델라처럼 네. 적을 포용하고 네. 화합하고 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 네, 네. 뭐 과거를 뒤집어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적폐청산 수사 이 부분을 빨리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끝나가더라도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약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는데 결국은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 그 조금 전에 피로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피로감은 혹시 그 정 의원께서는 정 의원 주변에는 그래도 과거 지금의 야당 사람들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이 피로감은 현재 어느 정도고 대략 어느 시기에 이 피로감이 더 증대될 것이다 또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걸 조사를 해봤겠어요. 네. 제 아니, 피부로 느끼는 게.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네. 박근혜 이명박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것보다 특히 MB를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갈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재판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시작되는데 재판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매하거든요. 네, 네. 이게 정책사항인지 진짜 이게 비리인지 그리고 네. 또 특히 국정원 같은 데는 서버에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빼내는데 네. 그거 불법행위입니다. 네, 네. 그럼 그 증거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 의도를 그러니까 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서버를 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이래 한 게 아니고 뭐 이거 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게 이제 그 불법 시비를 피해가기 위한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던데요.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 가서 이게 네. 뒤집힌 사례가 되게 많고 아. 실제로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한다고 얼마나 많이 벌렸어요. 뭐 좀 그래서 그랬죠. 사자방 조사했는데 그렇죠.
보면 거의 다 무죄로 나오죠. 지금 특히 자원외교 부분이 무죄로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 자기네들 생각처럼 네.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또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뭐 방향이 틀렸지. 평상시에 이명박 전 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저는 많이 하셨죠. 공직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네네네. 근데 네. 물론 이제 일부 뭐 못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열심히 일했는데 네. 그걸 다 적폐로 몰아가니까 문제라는 네. 거죠. 그래서 현재 또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네. 공무원 이 후배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가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그 이런 사람들은 왜 부정적이죠? 이런 시기에는 또 반드시 정권 초기에는 완장찬 자들이 막 부처마다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자들이 설치면서 제가 옛날에 어땠대요. 뭐 아.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네들끼리 또 편이 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차례 대표님만 되다 보니까 정권 네네. 때마다 네. 이제 그냥 무감각해지고 그냥 나나 짧고 길게 살자. 네네. 뭐 이제 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책임 안 지는 제가 쪽. 말을 잘못해요. 얇고 길게 살자. 그게 그렇죠. 무사한 일이죠. 무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복지부동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원래부터도 공무원들이 잘 안 한다고 하는 게 기자들의 그 지적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더욱더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일을 할 때는 네. 관료사회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네. 관료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건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공무원들한테 뭐 이제 흔히 뭐 좋은 의미의 그 어떤 요청 뭐 이런 걸 해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뭐 이 있겠군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걸 많이 겪죠. 그렇죠. 국회의원 하면서도 네. 뭐 뭐든지 다 안 된다 그러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적폐청산 작업이 사실은 적폐청산 작업이라는 게 사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적폐가 적폐라는 건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였던 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도 영원히 그 계속해서 해서 어디까지를 이 기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뭐 국민의 반은 안 되겠지만 꽤 있죠. 네. 그렇지만은 나머지 반은 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한 4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당파가 37% 나옵니다. 그렇죠. 이 무당파라는 게 사실 과거에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네. 대부분이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뭐 무슨 짓들을 하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그래서 무당파의 선택은 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네네. 지금 한국당도 저러고 앉아 있고 바른당도 저러고 앉아 있는데 어디다 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 무당파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또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허수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나눠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다 그걸 독점하고 있는 거지만 네네.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네. 자, 따져봅시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MB에게 다스란 숙명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그 우리가 숙명이라는 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 노틀담의 꼽추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네. 거기 이제 숙명이란 그 글자를 그 신부님이 쓰죠. 네. 그 신부님이 마틸다를 사랑하거든요. 네. 신부님이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숙명이다 이제 이렇게 네. 뭐 표현을 하는데 네. 다스는 이명박에게 숙명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할래 포기할 수 없고 벗어날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존재.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소유주란 말이 사실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가 주주가 소유주잖아요. 주주가 소유주죠. 그러니까 형님 네. 또 처남댁 처남. 네. 또 처남은 돌아가셨으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 셋이 이제 주주인데 네. 근데 이 셋이 근데 형님과 네. 처남댁은 뭐 그렇다 치고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친구 이거의 실소유주가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닐까요? 아니 하여간 셋 다 관계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네. 죽을 때까지 이걸 내 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소유주가 안 밝혀지는 그렇죠.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네. 이거를 내 거다 하려면 네. 이 사람들한테 그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엄청난 증여세를 물고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내가 실소유주다 아니 증여세가 아니고 일종의 명의신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환원한다. 처음에 그 소유 관계로라고 했을 때 제가 법률적인 건 잘 모르겠고 환원은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증여세를 내게 되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옛날 우리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네, 네. 그래서 결국 이명박 명의로 가져갈 수는 없고 네. 아들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회사를 또 설립을 합니다. 네. 설립을 했더라고요, 벌써. 네. 그럼 거기다 일감을 몰아주죠. 네. 갖고 이제 그 회사를 키워서 네. 상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돈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다스를 이제 증자를 해요. 네. 갖고 그 지분을 이제 확보를 지분을 하는 또 아들이 확보를 하고. 일대 주주로 확보하면서 네. 결국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뻔한 수순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명박 전 다스가 누구 거냐 요새 인터넷에서 뭐 그거 아니, 가지고 그러니까 화제가 되던데. 그런 스토리에 해당되는 게 실소유주라면 실소유주죠. 근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굴러간다면 그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다스를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모든 대기업이 네. 상속이 그런 식으로 승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와 있거든요. 네, 네.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어쨌든 법정에 가서 네. 아니면 저 검찰에 가서 네. 이 세 사람이 네. 내 거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근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자, 법적으로 실소유주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럼 무슨 얘기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주주 3명이 내 거다 그러면은 실소유주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MB는 이제 망연자실. 이명박 전 완전히 대통령은? 뺏겼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 재산 가치가 수조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남한테 뺏긴 거죠.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본인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초창기에 뭐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질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거기서도 아니 본인 얘기가 네. 이거를 네. 정세영 당시 회장하고 되게 친했어요. 네네네. 정세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의 동생. 네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회장. 네네. 정세영 회장이 당신도 뭐 하나를 해라. 네. 권유를 해서 네. 이 회사를 차리게 됐고 심지어는 현대건설에서 이 회사를 지어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창업주죠. 근데 주식을 창업주인데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네. 이 세 사람 이름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 사람 그런 걸 실소유주라고 얘기하면 실소유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끝내 우기면은 MB는 이거 자기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창업을 했더라도 이 주식을 남들이 소유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전 뭐 경제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처음에 회사 설립할 창업을 도와줬지만 예. 남들이 보통 네. 나중에는 증여세를 물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리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예. 그건 하여튼 뭐 검찰의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녹취록 정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당에 넘겼다 이렇게 뭐 노회찬 의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서청원 근데- 의원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국민의당에 왜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게 이제 남사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도 네.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 네. 뭐 전화를 녹취하고 이런 거 다 자체도 정말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그걸 네. 꺼내지는 못하고 네.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협박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그러면 녹취록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요? 예, 이용주 의원이 그걸 가지고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용주 의원이 한번 권력을 치른 사람이거든요. 권력을 치른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걸 가지고 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통화할 때 홍 대표가 그거를 뭐 녹취를 해서 녹음을 해서 뭐 갖다 줬을 일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서청원 의원이 결국 녹취를 했다는 얘기네. 녹음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일이 네. 가능할까요, 실제? 저는 뭐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보시죠. 봅니다. 저는 뭐 저 취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게 과연 그 당시에는 또 그 부탁하는 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한 현상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또 지시를 받고 네. 또 그 윤승거 씨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때 네. 검찰 조사도 받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꼭 녹취를 했다 이런 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분의 그동안의 네. 행보를 보면 뭐 나는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의 친박 청산 뭐 이 얘기를 두고서 그러니까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네, 친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또 네.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 그렇죠. 관신들의 특징인데 바로 관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7명 중에 친박이 몇 퍼센트나 남았을 거로 보시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지금은 다 뭐 없어진 것 같고 네. 서청원 뭐 최경환만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김태흠 최고위원 뭐 이런 네. 몇 분은 그래서 가끔 보니까 결국 열 손가락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아니라 친박이었죠. 그냥
박을 칭했던 거지. 친했던 거다. 박이랑 친했던 게 아닌지. 그렇게 보인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친박 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적으로 반발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직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방법을 쓰잖아요. 지금 뭐 리스트가 있느니 녹취록이 있느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까지 야비하게 나올 필요는 없죠.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일종의 이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 친박 청산 작업,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붙인다면 통과될까요?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아까 저희가 3대3이라고 그랬는데. 네, 박근혜 문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들어와서 우길 겁니다. 이건 최고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뭐 당원 당규에는 그 우기는 게 아니라 당원 당규에는 그거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돼 있어요. 한쪽에는 윤리위 규정에는 하라고 돼 있고 또 딴 규정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 뭐 해석권이야 또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영부영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안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총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쉽지 않죠.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친박이 그렇게 조직적인 반발하는 게 많지 않다고 하시면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남권 의원들은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할 때 이제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투표를 할 경우에 그건 무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기명을 하죠. 인사 문제는. 그러니까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대표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완전히 흔들리면은 의총 자체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의총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열리면 제명이 안 되잖아요. 제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극한적인 방법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녹취록이 결국 등장할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당도 그렇고 서청원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볼상사나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 끝나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녹취록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죠. 그걸 홍준표 대표랑 통화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그 재판 문제 그거 좀 어떻게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자 출당 조치의 과정도 중요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 편을 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편을 드는 겁니까? 반대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 의식이 옛날부터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가 이제 나가 떨어지면 내가 좀 당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속내를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드러낸 거죠.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그 얘기를 하고서 오늘은 그거는 비판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비판했다가 약간 옹호했다가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속내가 너무 드러난 게 같으니까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본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분석대로라면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는 라이벌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실제로.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집구석하고는. 근데 그런 집구석에서 또 당권을 가지고 또 저러고 서르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경쟁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 얘기인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른정당 이제 현역 의원이 20명이잖아요. 그 20명을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그러고 1명은 국민의당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자강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 이게 분당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시기와 규모. 이미 분당이 된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원내대 교섭단체는 이제 더 이상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시기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여기서도 미리 얘기가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친박 청산 결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따져봅시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친박은 뭐다? 족패다. 이거 미리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려서 받은 건데 왜
여기에 왜 적폐가 나오고? 요새는 뭐 모든 게 다 적폐인데 네네. 진짜 적폐는 친박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다 알지만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진영을 괴멸시켰죠. 네네. 근데 저분들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낙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든. 그런데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저러고 있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적폐라는 거죠. 적에 청산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일부 친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밖에서 보시기에 뭐 지금 107명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데 이제 작년 총선 때는 70%가 친박이라고 그랬어요. 그 70%인데 바른정당 사람들이 비박이 대거 빠져나갔으니까 그 순도가 이제 한 90%쯤 가야지 이제 정상인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지금 친박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게 이제 옛날로 치면 간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의 특징은 좀 원래 심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심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이라는 거에 원래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